신의 일주 일간 신금에게 정민연의 천간인 정화는 평관이 됩니다. 평관은 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듬는 기운으로 사회적 명예, 책임감, 그리고 때로는 감당해야 할 압박이나 과제를 의미합니다. 신의 일주는 보석과 같이 섬세하고 예리한 감각을 지녔으며 일지에 해수를 두어 스스로를 닦아내는 기운으로 보는 만큼 일주 주변으로 수기가 과대하여 일간 신금이 잠기지 않는 한 청명함과 명석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 특성이 너무 과해지면 오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민연의 정화라는 강력한 열기가 다가오는 것은 잘 다듬어진 보석이 다시 한번 뜨거운 불꽃 속에서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증명해내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정화의 열기가 신금의 예민함을 자극하여 평소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외부의 압박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의 일주 일간 신금에게 정민연의 지지인 미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독창적인 사고력, 전문적인 학문, 그리고 직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수 상관을 깔고 앉아 표현력이 뛰어난 신의 일주에게 미토 편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이 가진 재능에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의 힘이나 예술적 영감을 구체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날카롭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토는 열기를 머금은 마른 흙입니다. 그래서 일간 신금을 온전히 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열기로 금을 마르게 하거나 일지해수의 수기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욕이 넘치고 실행력이 있는 신의 일주 본연의 특성에 대해 주춤함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과 행동에 있어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일주는 정민연의 상황을 앞서 치고 나가려 하기보다 일단 수용하고 관망한 뒤에 움직이는 순리적 순서를 따르면 좋습니다. 다음 신의 일주에게 정민연은 평관과 편인이 결합한 압박과 상생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는 일간 신금을 누르는 평관의 힘을 자신의 지혜와 포용의 힘으로 완충하면서 안정적으로 권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이 정관의 기운으로 인해 조직의 틀 안에서 순응하며 바쁜 시기를 보냈다면, 2027년 정민년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자격과 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의 해수와 정민년의 미토는 중심이 되는 묘목이 없어 완전히 삼합이나 반합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목 기운을 지향하는 잠재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상관의 활동력과 발산적 기가 정민년의 미토 편인의 문서적 자산이나 사회적 기반과 결합하여 새로운 결실과 성과,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 조언을 해줄 동료나 윗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제도권 내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때 기운의 낭비 없이 확실하고 더 큰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의 일주가 정민연의 목기운의 재성을 지향하는 잠재적 힘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잡고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민연을 주도하는 힘은 자유분방함이 있는 신의 일주에게 있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표와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순응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실을 다지고 다음을 위해 자신의 실력을 더욱 갈고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과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기운의 재성을 향한 잠재적 힘은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와 결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정민연의 특성을 뒤로 한 채 일단 목표 지향적이면서 성과 지향적으로 나아간다면,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달리 진흙에 빠진 듯한 질척임이 생길 수 있고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으며
외부의 상황과의 충돌로 인한 구설의 여지도 생깁니다. 따라서 너무 멀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기보다 주어지는 상황의 무게감을 잘 이겨내면서 그에 필요한 만큼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때 신의 일주의 마음에 온전히 차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결실과 명예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일주 자체로 금여성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금여는 황금 수레를 의미하는 만큼 신분이 고귀해지고 남자의 경우 배우자 덕이 있으며 의식주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일주 특유의 깔끔하고 고결한 성품이 주변의 인정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금과 해수가 만나 이루는 금백수청은 깨끗한 물에 잘 닦인 보석처럼 총명함과 고고한 기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복은 그에 걸맞는 행위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꽃이 피게 됩니다. 고귀한 기운이라고 해서 본인을 고귀한 위치에 두고 아래를 깔보는 오만함이 된다면 결국은 스스로의 복을 걷어차게 되는 것이기에 오블레스 노블리주의 희생과 겸손이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일주의 이러한 기운은 정민연의 편관 기운을 만나 명예가 오를 수 있지만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방조하고 자유분방함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준이 높아지고 예민함이 커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타협의 방향으로 나아감이 좋습니다. 한편 신의 일주는 고란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란살은 흔히 외로이 우는 난새에 비유됩니다. 난새는 봉황과 같은 길조이지만 봉황과 달리 푸른 빛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새가 외롭게 온다는 것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또 고귀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사람이 잘 붙지 않아서 인간 관계나 여자의 경우 배우자 운이 적막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가치가 변하면 그 해석도 바뀌기 마련인 만큼 현대적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강한 독립심과 독보적인 주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란살은 잠재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의미를 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한 독보적 인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능을 펼침에 있어서는 예리함과 전문성을 확실히 드러냄이 좋지만 일상의 관계에서는 적절히 유연함과 포용 그리고 적당한 털털함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신의 일주 일지 해수를 기준으로 정민년의 지지인 미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화개는 화려한 덮개를 의미하며 만물이 활동을 멈추고 창고에 갈무리하는 기운입니다. 이는 예술적 재능, 종교적 심성, 그리고 내면의 깊은 성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의 일주에게 화개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로 발산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집대성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게 됨을 뜻합니다. 특히 미토 편인과 화계가 비슷한 내재적 힘을 갖는 만큼 학문적 성취나 자격 취득 혹은 창작 활동에서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화계살의 기운은 고독과 침잠의 기운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민연의 뜨겁고 메마른 미토가 해수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공허함이나 예민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과거의 부정성을 곱씹으려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계의 기운은 회복과 준비의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토 화계살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생각의 편리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내실을 다진다면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민연에는 대외적인 확장으로 먼저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은 자중하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신의 일주는 목욕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목욕은 갓 태어난 아이가 몸을 씻는 단계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풍류를 즐기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신의 일주가 가진 멋진 미적 감각과 타인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긍정적 힘은 바로 이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목욕의 특성, 십성론의 관점에서 상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주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앞서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는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식으로의 부정적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일주는 말과 기운의 발현에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강함이 있는 만큼 그것을 잘 제어하고 조절하기만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일주에게 정민년에는 쇠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쇠는 제왕의 정점을 지나 기운이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면서도 원숙함과 노련미를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혈기 넘치는 목욕의 기운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아는 쇠의 지혜를 만나는 격으로 감정적인 기복을 줄이고 매사에 신중하며 내실을 기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만 쇠의 기운은 겉으로는 온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의 예리한 기운이 쇠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의 재능이 사회적인 경험과 결합하여 돈이 되는 기술이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숙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과학의 생각이 길어지면서 기회를 놓치거나 본인의 틀에 갇히고 자기 확신에만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쇠의 흐름은 한 발짝 물러나 발장을 끼고 관조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타인에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아감과 머무름에서의 엇박자가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일주는 정민년에 쇠의 기운이 주는 노련함과 여유로움을 활용하여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며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정민년의 정화 평관에 해당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취미 생활에서라도 새로운 활동, 새로운 곳 방문 등을 병행하면서 한 번씩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민년은 안정과 유지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일적인 면이나 대외적인 면, 관계의 측면 등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주의함이 좋습니다. 그러면 신의 일주에게 정민년은 목욕의 화려함을 지나 쇠의 원숙함으로 인생의 무게를 더하는 중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지는 결실과 명예가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